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화물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진행자 김미진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온 화물 운송사업 종사자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일의 특성상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주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소중한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은 바로 주기적인 장비 점검과 교통법규 준수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물자동차의 다양한 사고 유형부터 위험한 사고 순간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나와 내 차를 과신해 벌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3년간의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 즉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버스나 택시 등 타 업종에 비해 약 3배나 높고 도로 종류별로 따져보니 고속도로에서의 치사율이 다른 도로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화물자동차가 한 번 사고가 나면 많은 사상사가 발생한다는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특히 장거리 주행으로 피로가 쌓이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요 교통사고 요인 중 하나인 브레이크 결합, 그리고 타이어 파손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영상들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도로 위쪽에서 화물자동차가 거꾸로 내려옵니다. 길가 전신줄을 잇따라 부러뜨린 화물자동차는 진행하는 차량들까지 들이받는데요. 놀란 차량들이 피해 달아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결국 화물자동차는 인도 위에 보행자들까지 덮치고 나서야 멈춰섰는데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광주에서 일어난 이 사고는 25톤 대형 화물자동차가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약 80m를 후진해 내려오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길가의 전신줄은 물론이고 승용차들까지 잇따라 들이받는데요. 놀란 차들이 피하려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결국 거꾸로 돌진하던 화물자동차는 인도의 보행자들까지 덮치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찔한 사고가 아닐 수 없네요. 이번에는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옆으로 대형 트럭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다 싶더니 상가 건물과 주차되어 있던 차들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좁은 골목길을 승용차가 속도를 내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싶더니 결국 건물로 지진해버리는데요. 이 사고로 주차되어 있던 차 3대와 상가 5곳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역시 브레이크 고장이었다고 하네요. 평온한 도심도로 위, 난데없이 덤프트럭이 속력을 내 달리더니 오른쪽 도서관 건물에 쾅 부딪힙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호를 지켜선 1차선의 승용차 옆을 지나 커다란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방향을 잃은 트럭은 급기야 인도를 넘어 도서관 건물까지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서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수정되는 이 사건은 지나던 보행자가 없어 천만다행인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2012년의 경우 브레이크 고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60여 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열이 타이어와 차량으로 전달되면서 브레이크 라이닝이 변형되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데요. 또한 온도가 올라가고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발생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트럭의 경우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것만큼 수시로 점검하고 또 냉각수를 잘 채워 차량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풋 브레이크만 사용하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 고속도로 위 자동차들이 달려갑니다. 저 멀리 화물자동차도 한 대 보이는데요. 뒤따르던 승용차가 옆 차선으로 건너가는 순간 펑 소리가 납니다. 계속 달려가던 화물자동차 결국 서행하며 멈춰서는 모습인데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저 멀리 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흰색 승용차가 뒤따르더니 급하게 옆 차선으로 이동하는데요. 바로 그때 화물자동차의 타이어가 펑 소리와 함께 터지고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화물자동차는 계속 달려갑니다. 위험하게 달리던 화물자동차 결국 한쪽으로 비켜나 멈춰서는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남해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검은 연기가 보이고 소방차가 고속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각한 사고가 난 듯한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화물 트럭이 불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25톤 화물 트럭이 석재를 싣고 가다 운전석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노면과 마찰을 일으켜 결국 화재가 나고 말았다는데요.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내고 화물자동차는 전소했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는 많은 화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가 더 빨리 진행되는데요. 마모 한계가 초과된 화물자동차의 타이어는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아져 사고가 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모 한계가 초과된 타이어로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가정했을 경우 과적 화물 자동차는 평상시보다 약 4배가량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에도 계절별, 날씨별로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타이어 점검인데요. 언제나 내 생명의 발이라는 생각으로 적정 하중을 유지하고 타이어 마모 한계 및 적정 공기압 유지 등으로 주기적인 점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두운 밤 도로 위, 왼쪽에 화물 자동차가, 오른쪽엔 승용차가 나란히 달려갑니다. 교차로 앞 우회전을 하려던 화물 자동차, 오른쪽 승용차와 부딪히자 깜짝 놀라 직진하다 멈춰서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물 자동차와 승용차가 달리는 도로 위, 잠시 뒤 화물 자동차가 우측 깜빡이를 켜고 방향을 트는 순간 오른쪽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사각지대에 가려 승용차를 보지 못한 모양인데요. 깜짝 놀란 화물자동차 결국 멈춰섰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물자동차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마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크기 때문에 사각지대 또한 작은 승용차들보다 넓은데요. 특히 운전석 우측의 사각지대가 가장 넓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앞의 영상 또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느리게 다니는 화물차의 특성상 우측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자주 지나다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운전하실 때 사각지대는 잦은 거울 확인과 방어운전으로 모두가 함께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차로 앞 자동차들이 서 있습니다. 신호를 받고 주행하려던 순간 반대편 직진 차량과 화물자동차가 부딪힙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 택시와 부딪힌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교차로 앞 신호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보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려던 순간 사고가 일어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화물자동차가 택시와 크게 부딪힌 건데요. 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큰 사고를 불러왔습니다. 역시 교차로 앞 차들이 서 있습니다. 신호를 받고 주행하려던 빨간색 승용차, 순식간에 앞범퍼가 분리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한번 보시죠. 교차로 앞 빨간색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려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던 화물자동차와 부딪힙니다. 빨간색 승용차는 크게 흔들리고 앞범퍼가 아예 분리돼 버렸는데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네요. 앞서 영상들처럼 5분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신호 위반을 하고 과속을 하는 순간 하루 종일 고생한 보람은 물거품이 되고 나와 주위 시민들까지 죽음의 문턱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보이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화물자동차와 충돌해버리는데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내어 달려갑니다. 저 멀리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보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화물자동차가 나타납니다. 신호 위반을 한 화물자동차와 속도를 내어 달리던 승용차, 결국 강하게 충돌하는데요. 운전자의 생명이 정말 걱정스럽네요. 이번에는 일본의 사고 사례입니다. 철도 앞 차단기가 내려오다 화물자동차에 걸립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는 차단기를 무시하고 지나가려다 신호에 걸려 중간에 고립되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열차와 충돌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열차가 온다는 신호음이 울리고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려 하는데요. 이미 신호등은 적색으로 바뀌고 철도 한가운데 걸쳐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결국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열차와 충돌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버렸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네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중 운전자 부주의 사고는 앞서 보신 사례들 외에도 수많은 사고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2012년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 사고도 바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DMB를 보다 낸 것으로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최근에는 DMB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운전자 부주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죄책감을 높일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규정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습관만이 도로 위 안전한 화물 자동차로 거듭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과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